불속성 별자리는 감정이 일단 붙으면 강하게 표현하고 또 정리할 때는 뜨겁게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진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지 못하는 깊이 또한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택하신 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았어도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과의 기억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입새님들 현재 감정 온도가 어떤지 먼저 볼 건데요. 스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기대감을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가 멈춘 것 같아도 우리 입새님들 마음속 어딘가에는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살아있어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포기했는데도 감정이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런 흐름 위에서 완주 6번이 이어서 나왔어요. 그 기대는 단순히 관계 복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를 진심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런 감정 뒤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보다는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바라는 염원이 같이 느껴져요. 거기에 마지막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안에 가둬두는 태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감정보다는 자존심이나 태도,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예요. 불속성 별자리의 자제력과 직진 사이에서 감정은 그대로인데 드러낼 타이밍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번 우리 입새님들의 감정은 단순한 미련 이상으로 상대에게 보여주지 못한 마음이랑 마저 하지 못한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우리 입새님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감정을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언젠가는 다시 마주치면 어떨지 같은 상상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속성 별자리의 기질상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땐 표현은 멈추더라도 내면의 온도는 쉽게 식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겉으론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멈춘다기보다는 스스로 그걸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까운 거죠. 지금 우리 입새님들 마음은 단순한 기다림 그 이상으로 내가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순간이 올까라고 그 타이밍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우리 입새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읽어볼 건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 입새님들을 현실과 감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줬던 그런 따뜻한 존재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스스로 정리해야만 했던 복잡한 마음도 같이 보여지는데요. 펜타클 에이스는 우리 입새님들이 그 사람에게 안정적인 시작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기회처럼 기억되고 있어요. 당시에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기반이나 관계의 틀을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사람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우리 입새님과 함께라면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황제는 그 감정을 더 풍부하게 완성시켜 주는 건데요. 우리 입새님들이 단순히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싸주는 힘이 있었던 존재로 남아있다는 걸 뜻해요. 내가 지치고 불안할 때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 늘 나보다 더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감정의 진심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컵 8번은
이 관계가 그 사람 쪽에서 감정을 의도적으로 밀어냈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감정, 현실, 상황 중 하나라도 감당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내가 떠나야 했던 사람처럼 우리 입새님을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입새님은 그 사람에게 깊은 감정적 여운이랑 현실적인 아쉬움을 남긴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리하고 나서도 우리 입새님들이 줬던 안정감이랑 따뜻함은 다시 떠올릴 때마다 아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상대방이 불속성 별자리라면 그 특성상 한번 감정이 진심이었다면 쉽게 잊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는 그때 놓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미련이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입새님과의 관계 이후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떤 흐름에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번 흐름을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묶여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을 미루거나 멈춘 상태에 가까워요. 바쁘다기보다는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소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랑 상처를 줄까봐 피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군가와 감정 싸움을 했거나 혹은 말 한마디로 서로 크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감정 표현 자체를 멈춘 채 자기 감정을 꾹 눌러놓고 있는 상태예요. 정리하자니 아쉽고 다가가자니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나온 행맨,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실제로 감정적인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활발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도 보류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흐름에 가까워요. 더군다나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놓지 못한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 흐름에서 누군가가 있다면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감정을 열지는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지금 상대방은 과거 감정에 여전히 묶여있는 흐름 속에 있어요. 행동은 없고요. 감정 표현도 없지만 그렇다고 감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닌 거죠.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이건 정리된 건가 아직 남아있는 건가 스스로도 헷갈리는 감정을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 관계는 감정 자체는 남아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가까운데요. 그럼 영상이 올라가는 6월부터 연말 12월까지 한 달씩 그 흐름을 뽑아봤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관계는 감정 자체는 남아있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정체 상태에 가까워요. 6월에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이 시기는 관계에 대한 일종의 완료감이나 심리적 종결을 느끼는 흐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건 여기까지일지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정리된 듯 보이지만 이건 감정의 종료가 아니라 흐름의 마무리예요. 정리처럼 느껴져도 여운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뒤이어서 7월 달에는 죽음 카드가 떴어요. 이 달은 변화와 단절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에요.
그동안의 관계에서 완전히 전환되거나 아니면 감정선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죽음 카드는 항상 다시 시작을 위한 전제이기도 해요. 감정은 끝이 아닌 깊은 침전, 그러니까 깊이 가라앉은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8월에는 완즈 9번이 떴어요. 이 시기는 서로가 좀 조심스러워져요. 마음을 다시 열고 다가가기보다는 또 다치기 싫어라는 생각에 방어적인 태도가 많이 강해질 거예요.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줄어들 수 있고요. 속마음은 많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단순한 상상만 반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9월에는 여사제 카드가 떴는데요. 완전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을 관찰하고 눌러두는 흐름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입새님을 잊은 건 아니지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직접적인 액션은 없고 속마음에서만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에는 절제 카드가 떴어요. 관계가 조금씩 정리되고 균형을 되찾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다툼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감정보다 이해의 마음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적극적인 재회를 위한 행동보다는 내면에서 감정을 수용하고 조율해가는 흐름에 가까워요.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그래도 11월에는 컵킹이 나왔어요. 이 시기는 감정의 깊이는 여전히 유지되고요.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컵킹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율하려는 사람이라 표현은 없지만 속마음은 확실히 남아있는 시기예요.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만큼 상대가 먼저 다가올 가능성은 낮고요. 우리 입새님들이 행동한다면 그 감정에 반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말인 12월에는 소드 7번이 나왔어요. 이 시기는 또 조심스럽고 회피적인 태도가 강해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될까 같은 고민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회피 심리가 커지는 거죠. 상대는 여전히 감정을 갖고 있지만 재회를 위한 확신이나 용기는 부족한 상태로 보여져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상대방은 우리 입새님들을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감정을 품고 있어도 다시 다가가봤자 똑같을 거야 라는 방어적인 태도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하반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감정은 조용히 유지되지만 그 관계를 회복할 만큼의 행동이나 대화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이건 감정이랑 별개로 자존심, 현실적인 거리감, 과거의 실망감이 더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9월부터 12월의 흐름에서는 지켜보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는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이대로 두면 다시 연결되긴 어려운 흐름이에요. 상대도 마음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액션 없이 감정만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진 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로 봤을 때 다시 연결되기 어려운 흐름인 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언 카드도 같이 뽑아봤는데요. 우리 입새님들, 이번에 나온 별주부전 카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의 토끼간을 구하러 가는 거북이에서 나온 카드인데요.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산해서 판을 짠 거북이처럼 지금은 감정보다는 전략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두 분 사이의 흐름을 보면은 서로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누가 먼저 움직이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무거운 분위기예요. 이럴 땐 그냥 두면은 흐름이 더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반기 흐름 중에 11월의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게 열리는 달인데요. 그때는 감정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상대방도 우리 입새님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대방을 살짝 흔들 수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표현되지 않은 상태예요. 상대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먼저 다가오긴 어려운 흐름이고 기다리기만 해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11월이 감정 흐름상 가장 열릴 수 있는 시기이니 그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한다면 상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번 리딩의 핵심은 가만히 있기엔 아쉬운 마음이라면 움직일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입새님들을 위해 비밀 무료 타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 우리 입새님들의 상황이나 생각, 그리고 궁금한 질문 1개를 적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무료 타로 리딩을 대댓글로 정성껏 답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불속성 별자리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무언가 확신이 들면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성향이에요. 우리 입새님들이 선택하신 이 카드는 지금 내 곁에 그 사람이 없어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당장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입새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지우기보다는 마치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마음으로 내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상대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입새님 스스로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이제 입새님 마음속 감정 온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차분히 짚어볼게요. 지금 입새님은 감정 정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사람과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흐름에 있어요. 완즈 5번 같은 경우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이성의 충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끝났던 거지?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다시 들여다봐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입새님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려는 쪽과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걸 인정하는 쪽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이 카드가 지금 입새님 감정의 복잡한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펜타클 7번이 연결되면서 흐름은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과 자기 보호의 시기로 넘어가요. 우리 입새님들은 지금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 들인 시간과 감정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는 어디서 멈춰야 할까? 하는 냉정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도면 노력했지, 더 해봤자 다칠 수도 있어 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하는 작은 기대 사이에서 계속 선을 조정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가 지금 입새님이 감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에 문 카드가 이어지면서 감정은 더 복잡하고 섬세한 국면으로 들어가요. 이 카드는 지금 입새님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보고 싶다는 미련 이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일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이해했을지, 그때 그 감정은 나만 진심이었을지를 이 관계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죠. 문 카드는 감정을 흐리게 만드는 동시에 감정의 핵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입새님 마음속에는 지금 정리되지 못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입새님은 감정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는 모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정리된 줄 알았던 감정이지만 속으로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와 마주하고 있는 거죠. 불속성 별자리 특유의 딱 끊고 돌아보지 않으려는 기질이 지금 우리 입새님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그 감정이 정말 끝났는지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입새님은 완전한 감정 표현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접기도 어려운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게 두렵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도 궁금한 상태. 지금 입새님은 그 마음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입새님의 마음속 감정의 온도를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우리 입새님을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흐름을 하나씩 읽어볼 거예요. 우리 입새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뭔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먼저 스타카드는 우리 입새님이 그 사람에게 한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기, 혼란스러웠던 순간에 입새님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빛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단순히 호감이나 끌림을 넘어서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가 안정될 것 같다 라는 깊은 인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 입새님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완즈 2번이 더해지면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과 갈림길에서의 고민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지,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관계가 바뀌었을지 하는 아쉬움과 지금 다시 마주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이 공존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이 아직도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한 장이 덜 남겨진 책처럼 마음 어딘가에 입새님과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 소드 10번은 이 관계가 끝났던 순간에 남은 상처의 깊이를 상징해요.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되었고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연과 후회가 함께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앞서 나왔던 스타카드와 함께 볼 때 입새님은 이 사람에게 소중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관계로 남아있는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상처까지 함께 기억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 세 장의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입새님은 상대방에게 치유와 기회를 동시에 줬던 사람이고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적 잔상과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불속성 별자리는 감정을 한 번에 몰아붙이고 한 번에 놓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놓기로 결정했을 땐 굉장히 단호하지만 정말 진심이었던 관계는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 한편에 오래 남는 거죠. 양자리는 충동적일 수 있지만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고 사자 자리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마음 준 사람에게만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해요. 사수 자리는 자유로운 동시에 깊이 공감한 대상에게는 한 번 더 돌아보는 여지를 남겨두죠. 입새님은 상대방에게 치유와 기회를 동시에 줬던 사람이고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적 잔상과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이번엔 입새님과의 관계를 떠나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현재 감정이나 생활, 그리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까지 함께 볼 예정이에요. 우선 현재 흐름상으로는 누군가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서 감정을 흔들고 있다기보다는 삶의 전반이 흔들리며 사람 자체가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즉 제3자보다는 외부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나 삶의 불안정성이 이 사람의 감정과 관계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완즈 3번은 지금 그 사람이 미래를 멀리 바라보며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시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음이 복잡하기는 해도 관계를 붙잡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더 초점에 맞춰져 있는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서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선을 옮기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워는 그 과정이 결국 순탄하지 않았음을 뜻해요. 입새님과의 관계 외에도 지금 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충돌이나 구조의 붕괴를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생활 기반이 흔들렸거나 인간관계, 직장, 가족 등에서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지금은 더 붙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모든 걸 재정비하려는 태도가 강해요. 그래서 이 두 카드를 함께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감정보다 현실과 생존,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서적인 교류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될지에 가까워요. 특히 불속성 별자리는 위기 앞에서 주저하기보다는 다 깨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태도가 강해요. 지금처럼 타워 카드가 등장한 시점에서 과거 감정은 당연히 잠시 묻어둘 거고요. 삶 자체를 정리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을 마주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좀 버티게 만드는 구조를 재건 중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흐름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6월에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시기는 관계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주도권의 기회가 나타나는데요. 말을 걸든 우연히 마주치든 의도하든 간에 한쪽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작의 가능성이 강하게 깔려 있어요. 우리 이 불속성 별자리의 특징상 기회가 보이면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계기만 생겨도 정적이었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7월에는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판단의 시기가 오는 흐름인 거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다시 열 수 있을까 하는 선택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한 시기라 입새님 입장에서도 마음은 남아있어도 태도는 차분해질 수 있어요. 8월에는 컵 3번이 나왔는데요. 이 시기엔 재접촉의 가능성이나 소셜한 좀 분위기 속에서 우연한 흐름이 들어와요. 특히 친구나 지인을 통한 재연결, 우연한 마주침, 가벼운 대화처럼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성으로 열리는 시기예요. 감정이 깊어지진 않아도 다시 말을 트거나 편하게 느껴지는 공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달 9월에는 소드 8번이 떴어요. 다시 감정적 제한과 불안정함이 강해지는 거죠. 생각은 많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꺼내려다 말거나 괜히 나서면 상처받을 것 같다는 감각이 커지는 거죠. 불속성 별자리는 보통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만 이 시기에는 움직여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느낌이 상대방 쪽에서 강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10월에는 완즈 8번이 나왔는데요.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급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특히 이번 흐름에서 이 달이 재회 타이밍이 가장 강하게 열릴 수 있는 달인데요. 의사표현이나 연락, 감정 전달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불속성 별자리 입장에서도 감정과 행동이 정렬되는 드문 타이밍이라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11월은 소드 6번 카드인데요. 재회가 되든
대화가 되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가 조금씩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이 시작돼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붙잡고 있을 수만 없다는 걸 깨닫는 시기인 거죠. 감정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판단이 더 앞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월에는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연말엔 관계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현실적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정서적 연결보다는 실제 생활 기반, 책임, 미래 구상까지 가능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만약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쯤에서 진짜 마음 정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불속성 별자리는 끝낼 땐 빠르고 단호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철저한 계산과 감정 정리가 뒤따른데요. 이달은 바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가능성은 10월달, 이달이 가장 높아요. 특히 앞선 8월에 컵 3번에서 가벼운 연결의 실마리가 생기고요. 9월에 잠시 주저했던 흐름이 10월에 완전히 뚫리듯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따라서 10월은 연락, 고백, 재회 제안이나 감정 표현 등 관계의 회복이랑 관련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입새님들이 이 관계를 마주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뽑아왔어요. 관운이라는 키워드는 보통 합격이나 승진, 일복을 뜻하지만 이 카드가 연애 리딩에서 떴다는 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한 조언인 건데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기만 하거나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정확한 타이밍, 준비된 전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행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불속성 별자리를 가진 입새님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건 감정보다 구조와 성과를 우선시하라는 경고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 불속성 별자리들은 타이밍을 놓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좀 많아요. 준비된 행동력이 이번 재회 흐름의 핵심인데요. 10월에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관운 카드는 타이밍이 왔을 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운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도록 감정, 말, 태도까지 미리 다 정리해 두시는 거죠. 우리 6번 카드를 선택하신 입새님들은 10월에 큰 흐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행동으로 흐름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입새님들을 위해 비밀 무료 타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 입새님의 상황이나 생각, 그리고 궁금한 질문 1개를 적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무료 타로 리딩으로 정성껏 답변 드릴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꼭 참여 부탁드려요. 7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에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그 뜻 그대로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입새님들의 상대방을 향한 그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관계가 단순히 습관이나 미련이 아닌 진심 어린 감정이 깔려 있었던 사이였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부터 이 관계에 대한 입새님의 현재 감정과 그 사람이 입새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 관계에 대해 입새님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담담해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꽤 계획적이고 의지가 살아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완즈, 퀸 같은 경우엔 감정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요. 내가 이만큼 마음을 줬으니 그만큼은 받아야 한다. 그런 기준이 명확해요. 상대가 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땐 조용히 실망하고 감정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미련 없이 끝내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그땐 더 단단하게 라는 생각을 남겨두는 쪽이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관계가 쉽게 잊혀질 흐름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 한편에 이 관계는 언젠가 다시 한번 도는 수레바퀴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재정비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펜타클 8번은 우리 입새님들이 지금 이 시기를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정비와 성장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없다고 흔들리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나를 챙기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입새님들은 이 관계를 끝났다고 여기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직감이랑 상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면 그때 나는 더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는 의식적인 거리두기와 단단한 자존감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흐름은 특히 불속성 별자리처럼 감정을 표현할 땐 분명하게 하지만 기준이 안 맞을 땐 빠르게 선을 긋는 그런 기질과 닮아 있는데요. 결국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볼 건데요. 상대방은 지금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다쳤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흐름이에요. 우리 입새님과의 감정 온도랑은 조금 다르게 읽혀지는데요. 소드 3번 같은 경우에는 상처와 오해 그리고 말 못할 감정을 나타내요. 이건 상대가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도 당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내가 더 상처를 받았다는 식의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새님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아픈 감정이 남아있는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나온 죽음 카드는 이미 끝났다고 단정 지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는 감정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완전한 종료라기보다는 당분간은 꺼내지 않겠다는 식의 정리예요. 감정은 그대로지만 행동은 그 감정과 다르게 유지되는 흐름인 거죠. 거기에 완즈 7번은 지금 이 사람이 입새님과 다시 마주하게 되면은 방어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신호인데요.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깔려 있어서 감정적으로는 미련이 있어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회가 되더라도 상대는 초반에 방어적이고 거리 두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대는 아직 입새님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 감정은 긍정보다는 부정의 결이 좀 더 강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흐름인 거죠. 상대가 불속성 별자리라면 감정을 정리했다면 더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감정을 꽉 누르며 쉽게 다가가면 또 다칠까봐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 역시 그 흐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새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읽어봤다면 이번에는 현재 상황을 볼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혹시 마음을 흔드는 다른 이성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눈에 띄는 건 죽음 카드가 또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이전 질문에서도 입새님을 기억하는 감정에서 이미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현재 상태에서 이 카드가 다시 나온 건 이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꽤 강하게 단절을 밀어붙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지금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관계를 내 삶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이나 혹은 체념이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은 항상 감정의 종료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불속성 별자리 특징상 강하게 끊지만 쉽게 잊지는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한테서는 끊은 후에도 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함께 나온 컵 10번은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가족, 일상, 관계 모두 안정적이고 괜찮은 듯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SNS나 겉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무렇지 않은가 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카드와 같이 나왔다는 건 이 안정감이 완전한 감정 회복이 아니라 자기 방어적인 현실 유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완전히 편하지 않지만 이제 나는 우리 입새님 쪽으로 더 흔들리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지금 카드의 흐름만 봤을 때는 다른 이성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요. 컵 10번은 보통 기존 관계 유지 또는 사회적인 안정, 가족적인 위치 같은 부분에 더 가까운 카드인데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구조 속에서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가는 모습에 가까워요. 죽음 카드의 반복적인 등장도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보다는 과거의 감정을 아직 정리 중이거나 정리했다고 믿으려 애쓰는 상태에 더 가까운 거죠. 감정을 겉으론 정리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어느 순간 다시 튀어나올 여지도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그걸 애써 덮고 있는 시기인 거죠. 이번엔 6월부터 연말까지 이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월별 흐름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불속성 별자리는 감정의 속도는 빠르지만 정서의 지속력은 은근히 길게 남는 경향이 있어서 표면적인 끊김보다는 내면에 쌓이는 감정의 흐름이 더 중요해요. 6월에는 소드 킹이 나왔어요.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되는 시기인 거죠. 서로 간의 말이 오가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선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누가 감정을 품고 있어도 표출되지 않고 그럴듯하게 잘 정리한 척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7월에는 펜타클 7번이 나왔어요. 한쪽 혹은 서로가 관계에 대해 계산하는 흐름에 들어가요. 이 관계를 여기서 멈출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지 감정이 아니라 투자 대비 결과를 따지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불속성 별자리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속으로 판단을 굳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8월에는 소드 6번이 나왔어요. 감정적인 애틋함보다는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흐름이 강해져요. 연락이 잠잠해지거나 물리적 거리감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붙잡고 있어도 행동은 이제 흘러가자는 쪽으로 기울기 쉬운 시기예요. 9월에는 펜타클 4번이 나왔는데요. 서로가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숨기려는 흐름이에요. 쉽게 표현하거나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드러내면 더 손해를 볼 것 같아 라는 감정이 커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안전선 안에서 좀 정체되는 시기예요. 10월에 드디어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달이에요. 상대방이 우리 입새님을 다시 떠올릴 거고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고 감정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스타카드는 감정적으로 이미 지나간 관계에 희망의 실마리를 다시 띄우는 그런 카드라서 이 시기에 대화, 연락, 감정 교류가 자연스럽게 열릴 수가 있어요. 특히 사자자리 생일을 지나면서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기에 별자리 운세에서도 과거의 인연이 다시 떠오르거나
감정적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흐름이 강해져요. 감정적으로도 상대방이 열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죠. 펜타클 2번은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기예요. 서로 다시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실용적인 고민이 같이 오는 거죠. 약간의 신중함이랑 거리두기가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월 같은 경우에는 컵 7번이 나왔는데요.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지만 결정은 어려운 시기예요. 12월은 선택보다는 혼란이 더 에너지가 강한 시기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회운이 가장 강하게 열리는 시점은 10월 달이고요. 감정적으로 다시 상대가 우리 입새님을 희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달이에요. 특히 앞서서 6월부터 9월의 감정 정리 과정이 끝나고 있는 게 답이 아니었다라는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인 거죠. 불속성 별자리 입장에서도 이때가 감정에서 행동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라 조용히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우리 입새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귀신 카드는 이미지가 너무 무서운데 앞에 나온 죽음 카드랑 거의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언 카드로 귀신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카드가 이전 질문에서도 죽음 카드로 2번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복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정리된 감정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진심이 남아있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단순히 정리했다는 감정보다는 애써 덮어두고 있는 감정 혹은 잘못 정리된 감정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가까운 거죠. 귀신 카드는 한국 설화나 동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상징인데 무언가 미처 끝맺지 못하고 마음에 남은 채 다시 돌아오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단순히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리할 타이밍을 놓쳤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이미 끝났는데 왜 다시 떠오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불속성 별자리의 특성상 겉으로는 잘라내듯 관계를 정리하지만 속마음은 오랫동안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언은 미련이나 자녀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기회이자 숙제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락을 먼저 시도하긴 조금 일러요. 대신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나 감정 변화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이 있는지 포착해보는 것도 좋아요. 10월처럼 연결되는 시기가 강한 에너지를 기다리며 그때를 위해 우리 입새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감정 정리와 태도의 명확함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반복되는 감정의 파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는 이 감정에 대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만 너와 다시 이야기나 해보고 싶다 라는 태도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 관계는 한 번은 단절을 겪었지만 그 감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그 감정의 실체를 직시하는 용기인 거죠. 입새님들 안에 남아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품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 두 감정이 어디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보여지게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입새님들을 위해 비밀 무료 타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 입새님의 상황이나 생각,
그리고 궁금한 질문 1개를 적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무료 타로 리딩으로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불속성 별자리는 감정이 한번 타오르면 그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정리할 땐 단호하지만 정말 진심이었던 감정은 한참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우리 입새님들이 선택하신 이 카드의 메시지는 진짜인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다시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입새님들은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단 이 마음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이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카드를 고르셨다는 건 이 관계에 대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며 어느 한편에서는 아직 그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진심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의 감정 온도가 어떤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 입새님들 지금 이 관계를 한번 스스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반응이 남아있어요. 절제 카드를 보면은 그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쪽에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흐름이 강해요. 연락을 하거나 직접 움직이려는 마음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종료된 상태도 아닌 거죠. 생활 흐름 안에서 감정을 통제하면서 지금 내가 이 관계에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중에 가까운 거죠. 거기에 컵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과 나눴던 어떤 말이나 상황이 아직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이 강한 감정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특정 순간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런 반응이 남아있다는 건 우리 입새님들 마음 안쪽에 이 관계에 대한 잔여 감정이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컵 페이지가 나온 걸 보면 그 사람과 나눴던 어떤 말이나 상황이 아직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이 강한 감정을 일으키진 않지만 특정 순간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는 우리 입새님 마음 한쪽에서 잔여 감정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나온 완즈 2번은 이 감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입새님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자 혹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판단 보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액션 없이 혼자 머릿속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리하자면 우리 입새님들 마음은 현재 이미 이 관계를 끝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감정을 멀리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 감정을 혼자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의미 있었는지 아직 마음 안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어요. 표현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그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읽어볼 거예요. 제일 먼저 소드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상대방이 입새님에 대해 느꼈던 갈등인 거죠.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입새님을 쉽게 판단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며 관찰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입새님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거기에 이 카드는 그 사람이 감정을 숨기는 성향일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로 완즈 8번이 이어지면서 그 거리감은
갑자기 좁혀졌던 시점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이 사람 생각보다 나랑 잘 통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고, 말이나 행동이 예상보다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면서 감정적으로 호기심과 끌림이 동시에 생겼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우리 입새님에게 관심이 확 생겼던 거고, 그때 우리 입새님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입새님을 떠올릴 때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편안한 사람이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속마음엔 그때 조금 더 가까워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단순한 친구 느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새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가끔 궁금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우리 입새님을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거리감을 뒀었지만 어느 순간 빠르게 마음이 움직였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편안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속으로는 우리 입새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했던 마음,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꽤 긍정적으로 기억된다는 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입새님과의 관계 이후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떤 흐름에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지금 심판 카드랑 소드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듯 보일 수 있는데 심판 카드가 나왔다는 걸 보면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이 카드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그 상황에서 다르게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단순한 미련이나 감정적 흔들림보다는 더 깊은 고민을 의미하는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감정보다는 이제는 그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소드 3번 카드는 지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꽤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카드에는 흔히 가슴 아픈 경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가 깨졌을 때,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은 이별 이후에도 여운이 꽤 오래 남아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쿨한 척하거나 이미 털어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감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 입새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제3자의 여부도 같이 볼 건데요. 소드 3번 카드 자체가 제3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등장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볼 때 감정을 온전히 쏟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고 해도 그건 혼자 있는 게 불편하고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썸처럼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관계로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거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긴 했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가지 않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잠깐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거나 서로 어색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도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려는 흐름은 없고 전반적으로 가볍고 오래 가지 않는 연결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감정적인 충격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새롭게 믿거나 감정을 주는 게 조심스러워진 상태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심판 카드처럼 감정적인 회복과 자기 정리가 우선인 시기라 다른 사람에게 몰입하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는 시기예요. 내면적으로는 상처가 남아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회복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새로운 만남이 있더라도 그건 진지한 관계라기보다 감정적으로 비워진 상태에서 잠깐 기댈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중심은 제3자보다는 상대방 본인의 감정에 더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의 재회 흐름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불속성 별자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표현이 빠르고 확실하지만 상대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방 속이 타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재회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엇나간다면 기회가 금방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7월이랑 9월 그리고 12월인데요. 그 중에서 9월은 강하게 감정이 재작동하는 흐름이 들어올 거고요. 12월은 안정성과 현실적인 접점이 생기는 시점으로 읽혀지는데 이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7월이랑 9월 그리고 12월인데요. 그 중에서도 9월은 가장 강하게 감정이 재작동하는 흐름이 들어올 거고요. 12월은 안정성과 현실적인 접점이 생기는 그런 시점으로 읽혀져요. 우선 6월부터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6월은 소드 킹이 나왔어요. 지금은 서로 감정보다는 상황이나 현실 판단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시기는 감정보다 거리 두기, 판단을 보류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가 더 앞설 수 있어요. 연락이 오더라도 딱딱하게 좀 느껴지거나 상대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 입새님 쪽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7월은 상대가 갑작스럽게 행동으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기예요.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의외의 말이나 제스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불속성 별자리의 반응 속도와 잘 맞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만 이때 기회를 놓치면 다시 흐름이 길게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새님 쪽에서 어느 정도 확신 있는 태도로 받거나 판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8월은 컵 6번으로 과거 기억이 많이 떠오르고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유화되는, 녹아드는 그런 구간이에요. 하지만 움직임보다는 감정 회상, 그리움, 미련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불속성 특성상 이 시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계속 생각은 나는데 왜 행동이 없지? 라는 그런 상태가 반복될 수 있어요. 9월에 악마가 나왔어요.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요. 감정이 강하게 작동되는 시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억누르던 감정이 터지거나 관계에 대한 욕심, 강한 집착이 느껴질 수 있어요. 불속성에게는 감정의 폭발 구간이라 이 시기에 연락이 오거나 직접적인 시도가 있다면 상당히 진심이 개입된 흐름일 수 있고요. 다만 이 감정이 너무 강해서 충돌도 같이 생길 수 있어요. 10월에는 완즈 5번이 나왔어요. 서로의 입장이 부딪히기 쉬운 시기이고요. 연락이 닿더라도 생각 차이, 타이밍 문제 등으로 소통에서 오해나 충돌이 반복될 수 있는 구간인데요. 불속성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하는 피로감이 클 수 있어서 이 시점에는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 흐름을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11월은 힘 카드가 나왔는데 강한 인내력과 자제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보다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흐름인 거죠. 입새님들이 먼저 움직일 계획이라면 감정보다는 태도와 신뢰적으로 좀 더 접근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급하게 판단하거나 재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시기예요. 12월은 펜타클 퀸이 나왔는데요. 앞의 흐름 중 가장 현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결 가능성이 높은 시기예요. 감정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신뢰와 책임감이 작동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락이 오거나 재회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불속성 별자리이신 입새님들이나 상대방은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표현은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보면 재회운이 제일 좋은 달은 12월이에요. 12월은 감정 충돌 없이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한 시기예요.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책임지고 이어가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7월에 좋은 기회가 생길 거고요. 9월에 감정이 굉장히 상승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전반적인 시기가 뒤로 밀리거나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구조나 일관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는 조언 카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멸치 카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카드들이 보여주는 흐름은 재회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저절로 굴러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상대가 언젠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 연락이 감정이 아니라 그냥 패턴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새님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다가오면 그때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와도 나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걸 먼저 정해두는 거예요. 멸치 카드는 항상 이런 흐름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상황이 결정된 게 없고 해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일 때 많이 나오는데요. 연락이 와도 기쁜 게 아니라 피곤할 수도 있고 감정이 남아있어도 다시 만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그 사람이 뭘 하느냐 보다는 우리 입새님이 뭘 기준으로 삼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불속성 별자리 특성상 이런 모호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면 속 터지고 아이 몰라 하면서 마음을 확 접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은 그걸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7월에 연락이 온다면 과거 태도와 비교해서 바뀐 점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거나 9월에 감정이 확 끌어올 때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예전 패턴의 반복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 보거나 12월에 다시 안정적으로 다가올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대화를 받아들일지 이런 기준들을 정해두면은 재회 흐름이 실제로 왔을 때 감정적으로 밀리지 않고 우리 입새님들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입새님들을 위해 비밀 무료 타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 입새님 상황이나 생각, 그리고 궁금한 질문 1개를 적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무료 타로 리딩으로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